전국에서 유일하게 제 부동산은 부동산 침체기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에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생분 입찰이 있어서 같이 갔다가 입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고, 요새는 차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없는데 최근에 한 교육생분이 차에서 혼자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요새는 왜 안 올리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교육생분들 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이 누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혼자 찍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게을러졌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또 지금 찍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황에 맞춰서 항상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같이 얘기 나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양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혼자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요새 같아서는 그럴 이유가 많이 사라져서 상황이 좀 달라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굳이 억지로 인터뷰 영상 올리는 사이에 혼자 이야기하는 영상도 좀 올려야지 라는 생각이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그 생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맞춰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근데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차가 막히니까, 우리 언제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니까 막히는 차 안에서 이 구독자분들하고, 사실 뭐 저 혼자 떠드는 거긴 한데 얘기를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제 삶의 태도가 항상 기본 틀은 정해놓고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벌어지지 않는 경우도 저는 많았던 것 같고, 그때 예측했던 것들, 예상했던 것들이 새로운 변수들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에너지를 잘 쓰지 않으려고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 고민을 했는데, 또 그때 가면은 다른 변수들 때문에 다른 고민을 또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에너지는 저는 삶에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새 경매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월세 현금흐름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기존에 투자하셨던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셔서 방향을 바꿔서 이런 빌라, 작은 부동산에 월세 투자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같이 부동산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안에서는 갭 투자로 분명히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삶에서는 부딪힘이 있어야지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다루는 부동산 주제가 월세 현금흐름이긴 한데, 타이틀로 제가 가지고 가는 부분은 반지하, 낡은 빌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도 구미에 당기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부딪힘이 있는 분들만 결국에 저한테 찾아오시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권장한다고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장을 해도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투자의 방향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입관이 있는 부동산이고 진입장벽도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은 빌라를 월세로 꼭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은 권장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을 본인이 정하고 내가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동산이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요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음이 나는 되게 편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건 덜 하지 않나. 왜냐면 요새 부동산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경향인데, 전세든 매매 가격이든. 하지만 제 부동산은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도 분명히 상대적인 부분이고,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도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덜
할 수 있는 거 역시도 저는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 부동산은 부동산 침체기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반지하한다 이러면 전 특이한 사람이어가지고 쟤는 이상한 거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하는 부동산이 좀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오르는 게 있으면 결국에 떨어지는 게 있는 건데, 제 부동산들, 특히 뭐 반지하들은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든지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사람들은 항상 반지하는 나쁜 점만 있는 거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 아파트는 좋은 점만 있는 거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럴 때 제 부동산이 장점이 빛이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부동산들은 부각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서 오히려 그런 점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되는 경향이 생기니까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아, 이제 규제가 풀리니까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규제가 풀려도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상대적이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유리한 것도 나만 유리해야 유리한 거고, 불리한 것도 나만 불리해야 불리한 거지, 다 같이 유리하면 그게 유리한 걸까, 다 같이 불리하면 그게 불리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요새 상황이 한 10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의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아서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서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불편함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반지하를 하면서 내가 이게 유리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랑 잘 맞는 부동산이니까 저는 투자한 거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니까 저는 투자를 한 거지, 이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니까 투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저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가장 저한테 잘 맞고 적합한 부동산,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금리가 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건 맞는데 금리가 나한테만 오른 거면 불리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금리는 나만 오른 게 아니고 전 국민 모두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사람들은 투자할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높은 만큼 내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순하게 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시작하거나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부분이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제가 풀리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규제가 나한테만 풀리는 건가? 모두가 규제가 풀리는 거라면 점차 사람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출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게 또 나한테 유리한 건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규제가 굉장히 심했을 때 사람들은 이 투자하는 시장을 많이 떠났었는데, 그때 아무도 부동산 그리고 경매 이런 낡은 빌라 입찰하고 투자하는 거를 꺼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는 뭐냐면, 그때 오히려 유리한 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20년도 7월 10일 규제 이후에 대출 규제 강화가 계속 시작이 된 건데, 그 대출 규제 또한 나만 규제가 아니고 모두가 규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는 불리한 상황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대출 규제가 아니고 모두가 대출 규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오히려 되게 유리한 점을 찾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암암리에 대출을 받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불리한 상황인데 나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회대출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당연히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모두가 대출이 안 나오는데 혼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아니면 소수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현금흐름 투자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상황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막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투자하기 좋아졌네, 임대사업자 대출이 이제 풀리니까 나한테 유리해졌겠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는 나만 유리해진 게 아니고 모두가 유리해진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유리한 걸까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남들이 덜 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론의 방향을 이끄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항상 좋은 점을 너무 부각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은 항상 저는 노력하는 게 안 좋은 점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을 부각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좋은 점은 거기에 무엇일까를 항상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외부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부동산과 좋은 투자 상품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람들은 어디에 좋은 투자 상품이 있을까, 어떤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잘 맞는 투자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닐까,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나만의 반지하를 찾는다면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반지하는 에이 그 곰팡이 있고 냄새나고 써글써글하고 습기 있고, 야 그런 게 뭐가 좋은 상품이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낡은 부동산들은 어떤 화려한 아파트와 건물, 상가, 지식산업센터보다 좋은 상품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